둘째네 잘 다녀오마.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할머니, 대안길은? 도로 이름 오는? 건물 번호. 대안길 5번은 톨수니까 왼쪽에 있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도로명 주소 참 쉽고 편하더라. 사용해보세요. 도로명 주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트라이앵글 첨단 산업 벨트로 첫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되기 전까지 평택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지원 사업을 늘릴 방안입니다. 오산시가 해빙기를 맞아 자연재해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화성 동탄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 첨단 산업벨트로 경기도가 첫 번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강효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동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 동탄 2신도시에 조성 중인 동탄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탄 테크노밸리 저희들이 경기도와 MOU를 맺게 됐는데 사실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은 700만 평이 넘는 신도시에 일자리랑 잠자리랑 융합된 융복합 도시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융복합 도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동탄이 수도권 남부의 거점 도시로서 일자리와 잠자리가 융복합된 도시,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북측 도시지원 용지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인 155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식으로 인해 동탄 2신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 산업이 서로 융합하는 융복합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제도시 평택을 향해라는 제목의 우재양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강효숙 기자입니다. 우재양 전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4시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평택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동북아 국제도시 평택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민주당 김진표 원혜영 의원, 김한길 대표의 부인 최명길 씨, 김창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지역구 민주당 의원 등 4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재양 전 의원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22회 행정고시 합격 후 산자부 경찰청에 근무한 행정 전문가이며 특히 평택경찰서 재임 시 평택경찰서가 전국 1등 경찰서가 되는 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추진력으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평택이 동북아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2014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유효기간이 2018년 말까지로 4년 연장됨에 따라 각종 지원 대책의 효력 역시 201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우 전 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 실현으로 평택을 동북아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평택시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18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 지역에 대단히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산업단지를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기업, 첨단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국내건 국외든 간에. 두 번째로 우리 지역도 2018년이면 대학이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 성균관대를 비롯한 지방대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바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인 평택항과 평택콕 개발을 해서 좀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여기는 G1, 미국과 G2, 중국이 만나는 국제도시의 최적 여건을 가졌습니다. 그 여건을 지금 빨리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 후손에게 정말 미국이나 중국에 못지않게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 평택시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재항 전 의원은 평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여야가 단합하여 힘을 모은다면 평택시를 동북아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국제여객 터미널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평택시가 힘을 합쳐 앞으로는 새로운 국제여객 터미널이 건립되기 전까지 평택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세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관광객 43만 명 중 23%인 10만 명으로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기약이 없는 상황. 카페리 항로도 늘어나고 특히나 향후에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세계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규 국제여객 터미널의 건립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 지원 또 민자 유치 등을 이제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민자 유치는 뭐 여러 가지 다 어렵게 됐고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택시가 기존 터미널 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에는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가 힘을 합쳐서 도비, 시비를 함께 투입해서 새롭게 이제 대합실도 확장하고 또 터미널 실내에 아주 여건도 개선하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택항의 위상도 더욱 높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많아지고 계신데 이분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게 돼서 저희가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기존의 식당 자리에 대합실을 확대 설치하고 수화물 처리장과 보안 검색대 등도 정비했습니다. 입출국장과 대합실에 천정도 설치하고 외부 휴게시설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습니다. 한편 이날 김성기 시장은 항만 지원 사업소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광객들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이렇게 좀 넓히고 좀 그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比以前好多了，真的，不管哪个服务啊，各个部门啊的管理也比以前好多了。 우리 저 평택항 많이 이용해 주시죠. 예. 이후에.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의 조속한 건립이 요구됩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으로 평택항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주세화입니다. 화성시 소식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절실한 요즘이기에 3.1운동 기념은 더욱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순국 선열들께 감사하는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화성시와 경기일보가 주최하는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이 오전 10시 제암리 순국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과 하만용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화성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묘역 헌화 분향을 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애국 선열들과 이곳에 묻힌 제암리 23인의 영역 앞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화성시는 독립운동의 성지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화성 시민 500여 명이 이날 기념식에 자리를 함께했고 화성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미 독립 선언문 낭독으로 순국 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가지게 하는 바이다.
기념식 추도사로 하만용 화성시 의장은 생이별을 하면서도 만세운동을 벌인 화성을 잊을 수 없다며 그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성시 소식입니다. 내일도 나는 여전히 이 길에 서서라는 제목의 안성 희망을 노래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수정 기자입니다. 안성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성시의회 이동재 의장이 3월 1일 오후 3시 안성시민회관에서 저서 내일도 나는 여전히 이 길에 서서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학용 국회의원, 설송훈 전 국회의원, 황은성 안성시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시의장, 최웅수 오산시의회 시의장을 비롯한 평택시민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나서 또 많은 일을 해서 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있는 것을 진실되고 진솔하게 이 책에 적었습니다. 이동재 시의장이 출간한 내일도 나는 여전히 이 길에 서서는 유년 시절부터 정치인으로서의 생활까지 진솔하게 담고 있어 이동재 시의장의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성 시민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 더 부지런하게 안성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아방송예술대학 성승환 교수의 첼로 연주 공연과 동아방송예술대학 학생들의 축가 공연으로 출판기념회의 즐거운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안성시민 이동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는 이번 출판기념회는 많은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 융해 현상의 반복으로 사고 위험 지역이 늘어나 안전대책 강구에 들어갑니다.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오산시가 해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안전사고 발생이 가능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기온 상승에 따라 집안의 동결과 융해 현상의 반복으로 발생되는 위험과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원동의 대형 건설 공사장 등 3곳의 건설 공사장과 수청동 공덕빌라 등 4곳의 옹벽과 축대에 대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비롯해 독산성 주차장의 안반과 등산로 등 주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스타팜은 국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 농장을 일컫는 말인데요. 전남 고흥에서는 설탕을 전혀 넣지 않은 웰빙잼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팜이 있습니다. 고흥의 한 농장 석류밭에서는 봄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주호 씨는 유기농 석류를 생산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서울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고흥으로 귀농한 지 4년째인데 유기농 기법으로 석류를 재배해 억대 소득을 올리던 그는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차별화된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고민했습니다. 연구 끝에 지난해 설탕 0% 유기농잼을 개발했고 곡물 발효당을 만들어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석류잼 외에도 곡물잼, 된장잼, 고구마잼 등을 개발하고 있고 직접 생산한 유기농 석류도 가공해 석류즙과 엑기스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품은 유기농 전문 매장 등에 판매되고 있고 유럽 수출이 추진되면서 2012년 9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 3천만 원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안정성을 검증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을 비롯해서 유기 가공식품, 친환경 농산물, 전통식품 품질 인증까지 받은 스타팜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남 지역 장애인 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률이 현재 전국 평균 60%를 뛰어넘는 72.8%로 전국 1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이 수급 누락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성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남 지역 중증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14만 4천여 명의 20%인 2만 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2만 1,100여 명이 장애인 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식과 입학식이 치러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기쁘고 설렘 표정이 가득했는데요. 새로운 시작의 3월처럼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